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요즘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맥주를 마시면서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중부시장과 신중부시장 이야기인데 이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시장들 이제는 단순히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부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치킨이나 라면 사업 등 이 생계형 서비스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서연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하는 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야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새누리당에 전달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일단 이제 명칭이 현장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이제 짐작은 가는데 큰 주제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영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활성화 지원 방안,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현행 유지, 예. 새누리당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지원,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및 중복 할증 불인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그동안 또 많이 논의됐고 꼭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여지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제 이달 말이면 재지정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먼저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 협동조합 연합회장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심 회장은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이 일궈온 음식, 숙박, 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합이 시점이 되자 대기업들이 근거 없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고 또 신규 신청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검토 지정은 지연되고 있어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 품목 지정과 제합의 추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김무성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합의를 연말까지 꼭 마무리하고 신규 합의 대상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네.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도록 당에서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는 정말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야 어떻게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이날 간담회에 또 말고도 다양한 건의사항들 있었다고요. 하나씩 좀 더 볼까요? 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11월 중에 설치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기업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금융위 측이 연내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24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 최근에 라디오 방송국과 다양한 축제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최근 이 구리 전통시장 인근에 롯데 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 상인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이 자세한 내용 구리 전통시장 상인의 박홍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홍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구리 전통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롯데 네네. 아울렛이 오픈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좀 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롯데 아울렛 그 현황이 지금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8층 그리고 이제 연면적 한 4만 평방미터에 한 주차대선 한 400대가 주차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한 164개의 점포 그리고 또 멀티 영화관 그리고 또 식당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또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또 붙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전통시장과는 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예. 걸어서 가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 한 3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 구리 전통시장 옆에 롯데마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롯데 아울렛이 바로 옆에 지금 이제 1.2km 떨어져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또 지금 이렇게 그럼 롯데 아울렛 지면서 롯데마트도 같이 이제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롯데마트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롯데마트가 네네. 있었고 그 옆에 다시 이제 아울렛 형식으로 또 하나의 유통 이제 체인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개장이 지금 보니까 12월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 좀 봤더니 많은 이제 이점 반대 시위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동안의 네네네. 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롯데 아울렛이 이제 12월 달에 개장된다는 거 이게 이제 대규모 점포 신청을 했다는 것도 시에서 아무 전달도 못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한 8월 달 정도? 8월 달 정도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이제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굉장히 좀 분노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상인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고 네. 지난 10월 29일 날 이제 한 300여 명 상인들이 이제 전체 문을 닫고,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 경기도 상인연합회 이렇게 같이 1차 입장 반대 집회를 구리시에서 가졌습니다. 10월 29일 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인의 입장을 이제 구리시에 이제 전달을 하고, 지금 이제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뚜렷한 뭐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지금 보니까 롯데 아울렛은 구리시 쪽에 이게 한 12월 달에 입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네. 최근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대규모 점포라는 게, 예. 보통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좀 알려줘야 되지 되는 않습니까? 부분인데, 네. 그런 거 자체도 전혀 없었고,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롯데 아울렛이 이제 마트 옆에 또 들어서게 되면 네네. 구리 전통시장 시장 상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일 텐데요. 피해는 네네.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또 저희 시장 구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소 브랜드 의류가 좀 거진 한 자파하고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저희가 의류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롯데 아울렛, 이게 패션 아울렛으로 주로 이제 들어온 부분인데. 그렇죠. 옷 싸게 파는 그런 곳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이 아울렛 쪽에서는 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절대 뭐, 아주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네들 얘기고 저희들은 뭐 완전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그런 큰 위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예. 진짜 국비 지원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받아서 열심히 진짜, 상권 활성화에 우리 시장 발전에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찬물을 끼얹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아주 상인의, 우리 거리전통시장 상인의 피해가 아주 엄청 클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오픈이라면은 지금쯤 롯데 아울렛에서는 뭐 상생 관련 조건도 뭐 내놓아야 되고요. 구리시 쪽에서도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시나 롯데 아울렛 쪽하고 좀 만나 보셨습니까? 어떤 뭐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까? 어떤 입장인가요? 그냥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구리전통시장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 차별화가 있어서 크게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고. 예. 시에서는 뭐 이번 18일 예. 날 이제 상생예배를 통해서 뭐 이제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18일에요. 예, 11월 18일이요. 근데 네.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등록 허가를 다 내준 상황에서. 예. 뒤늦게 이거, 상생협의회를 해봤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거 뭐 빤한 얘기들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18일에 구리시 쪽에서는 한번 이제 만나자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도 바로 12월이 이제 오픈 아닙니까? 네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 구리전통시장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 모든 곳에서 이 아울렛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패턴도 힘들어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하는 네. 행태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이제 지역 경제에 또 이 대기업 아울렛 같은 경우는 모든 매출을 갖다 또 대기업 본사로 또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라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시에서 어쨌든 뭐 시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또 등록 허가를 다 내준 상태에서 이제 그냥 끝을 맺는 부분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이 뜻이 예. 관철될 때까지 어떻게든 상인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예. 어쨌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시와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제 집회와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네. 앞으로 좀 진행 상황 중에 특별한 일이 생기시면은 저희 소상공인 시각각에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라디오 방송국 소개하면서 막 이럴 때까지도 참 구리전통시장 상인의 우리 좀 즐겁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자꾸 나와서 예. 굉장히 진짜 자부심 갖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또 새로운 거를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예. 생기니까 의욕들도 팍 그냥 없어져 버리고 진짜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부분들에 어떤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좀 마음이 좀 많이 착잡하고 좀 힘들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상인분들 꼭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전통시장 상인의 박홍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m hiding from a distance, I've got to pay the price. Defending all against it, I really don't know why.
눈 재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난 날에 저희 다 배달했어요. 걸어서도 제가 간 적도 있고 저번에 한 단체 배달 30 몇 개가 있었는데 저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뭐 눈 와서 못 간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시키시는 거죠. I'm sitting down here, but hey, you can't see me. Kinda invisible, you don't sense my state. Not really hiding out like a shadow. Just thought I would join you for one day. I'm sitting down here, but hey, you can't see me. 제가 1000개 넘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익보다도 그런 개수를 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개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하 개수는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But that's really too late now. I won't try it once again. You may think that I'm a loser, but I don't really care. May think that it's forgotten, but you should be aware. Cause I've learned to get revenge, and I swear you'll experience that someday. I'm sitting down here, but hey, you can't see me. Kinda invisible, you don't sense my state. Not really hiding out like a shadow. Just thought I would join you for one day. 손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Not like a shadow, but sure won't join you. 네, 현재 우리네 전통시장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온 국민이 단골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서 전통시장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의 전통시장 중 30곳을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했다고도 하는데 과연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육성팀 강다연 주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다연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캠페인 제목이 조금 깁니다. 온 국민이 단골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인데요. 네네. 캠페인 내용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 캠페인은요, 보통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시장에 느끼는 불만족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청결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또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인과 고객이 모두 인식하고, 상인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족 요소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5가지 실천 과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실천 과제 중에 첫째로 이제 안전한 시장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시장 내에 이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화재 같은 좀 위험한 요소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진입로가 확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평가했었고요. 깨끗한 시장 만들기, 친절한 시장 만들기, 또 원산지나 가격 표시가 잘 되어 있는 시장 만들기, 또 마지막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편리한 시장 만들기,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었고, 이거를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천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고요. 기간 이후에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보니까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6번째가 되는데요.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뀌는 뭐 이런 캠페인이니까 또 최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하기도 한다면서요. 이런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올해 이제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시장과 상인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제 192곳의 다양한 시장들이 참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저희 캠페인은요,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예. 그래서 이 우수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캠페인 자체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족 요소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단체가 이제 불시에 캠페인에 참가하겠다고 했던 시장들의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이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네. 뭐 원산지나 가격이 잘 표기가 되어 있는지 오늘의 상품권이 사용이 자유로운지 또 안전하고 친절한 시장인지 등등을 좀 평가를 해서 상위 30개 시장을 좀 우수 시장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제 이게 불시에 방문하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은 좀 이제 손님을 가장해서 가는 그런 형식인가요? 손님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일단은 상인회 측에다가 통보는 하지 않고 통보는 먼저 하지 평가를 않고. 하러 네. 갑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그래야 좀 순식간에 공정하니까요. 가니까 그렇죠? 네. 예. 공정하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개를 상위 30개를 우수 시장으로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저런 혜택을 좀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런 혜택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항상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벤트 특화 판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 사업 공고가 났을 때 경영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예. 선정 평가 시에 좀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시장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네. 많이들 참여하시려고 하고요. 또 플러스적인 요소로 저희가 이제 우수 시장들을 또 우수 사례집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직접 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곳에 가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우수 사례집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다른 시장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에 10곳이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이 됐죠, 올해는? 네. 예, 그럼 이 10곳은 내년에 이제 이런저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점, 보너스 점수를 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곳 모두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받게 될 네. 거고요. 최우수 네. 시장은 10곳으로 됐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실전 캠페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저희 공단이 65개 지역센터가 또 있는데 지역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장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전통시장이 소비자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육성팀 강다현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전통시장에 문화카페가 문을 엽니다. 시장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자 상가 건물 내 비어있던 공간을 단장해 13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문화카페를 조성한 것인데요. 문화카페에는 여성들을 위한 유아 수유실을 비롯해 간단한 운동기구, 도서 등을 비치할 계획이며 강의실을 마련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 장소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담양 창평 슬로시티 위원회가 오늘 15일부터 이틀간 창평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제8회 창평 전통 슬로푸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래갈 전통과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통 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떡매치기와 한과체험, 연날리기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난타 공연, 노래자랑, 색소폰 연주, 서커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